영어 학원에 대한 기대나 환상 같은 것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오늘도 밀착 코칭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의해 주신 내용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여아입니다. 영유 출신이 아닌데 스피킹 레벨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1학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영어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갈지, 학습식으로 갈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저학년의 경우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죠. 아이가 영어를 흥미롭게도 배우면서도 나중에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흥미롭게 배우면서도 중학년, 고학년이 되어서 어느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레벨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조금 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영어를 언어로 배운다는 개념과 영어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언어로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한다, 스피킹을 잘한다, 또 잘 알아듣는다, 넷플릭스 같은 거를 자막 없이 봐. 영어 잘하는 거 맞죠? 원어민을 봤는데 스스럼 없이 영어로 막 말을 해. 자기 생각을 말한다? 영어 잘하는 거 맞습니다. 막 어려운 영어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이해한다. 영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개념이 훨씬 크고요. 그 아래 여러 가지 중에서 시험 영어, 학교 영어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웬만한 책들을 보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나중에 학교 공부, 시험, 또 대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어 학원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영어 학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몇 가지 목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목록들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영어 학원에 대한 기대나 환상 같은 것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학원은 그럼 뭐 하는 곳이냐면 첫 번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들이 왜 엄마표 영어 진행하실 때 영어책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읽히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질문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A라는 책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책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어 학원에서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갔으면 좋겠는지 A라는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얼마였으면 좋겠는지 또 하루의 양은 얼마였으면 좋겠는지 진도는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진행할 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곳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는 해요. 소화하는 것은 아이의 몫이고 학생의 몫이겠지만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 세 번째는 테스트를 봐서 확인을 해주든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점검하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영어 학원을 보내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영어 학원을 보내려 하는가? 원하는 게 뭐지? 상황마다 다르겠죠. 빠른 학습을 통해서 뭔가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진학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학교 진학을 위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인지 또는 우리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기초만 잘 다져주면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막 공부해서 막 느는 것보다 영어가 재밌어요 라는 말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일단 한번 추리셔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 맞춰져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영어 실력 자체, 언어로서의 영어 실력. 말하기를 막 잘하고, 막 듣기를 하고, 말하기와 듣기에 포커스가 많은 또는 활동 중심인 영어 학원을 보낼 건지, 아니면 교과형 학원, 즉 학습식 학원을 보낼 건지,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많이 공부시키고 테스트 프랩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데를 보낼 건지가 아까 앞에 첫 번째 목표 설정에서 조금 갈리겠죠. 자,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뭔가 학습형, 공부를 시키는 이런 분위기의 학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미리미리 많이 모르는 거를 준비해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면 예습형을 가는 것도 괜찮고요. 자, 누군가가 조금 곱씹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켰을 때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면 복습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강사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한국인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섞여 있는지 한국인 선생님들이 바이링구얼이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는지 이런 분위기들도 맞춰보셔야겠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정말 달라요. 원어민 선생님들만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가 항상 느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인 선생님들만 다 들어간다고 해서 스피킹이 안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민 선생님들만 계셔도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친숙하게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숙제 양입니다. 숙제 양이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봤을 때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초창기에 2-3시간씩 걸렸던 숙제가 아이가 열심을 냈더니 뒤로 가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1시간 반에 끝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처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잘 감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숙제량이 많다고 소문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아이하고 괜찮은지, 우리 아이하고 괜찮은지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거리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것도 다른데 거리가 있어도 차 타고 가도 아이가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아이에게 피로감이 너무 커. 혹은 멀어서 엄마가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라이드를 하시면서 이게 뭐 한 달까진 괜찮은데 막 3달까지 넘어가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거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째는 아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점검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피드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어 학원 자체가 100% 다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어 학원을 보내던 간에 해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것에 있어서 초창기에 언어적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빠뜨리면 안 되는 3가지 팁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책 읽기를 했다. 그러면 영어의 내용을 물어보고 해석을 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책을 읽기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줄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막 100개씩 200개씩 외우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5개라도 3개라도 배운 것을 기억하는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인해 주셔야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아이 또한 내가 공부를 했다, 책을 읽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확인해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영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은 싫고 내일은 좋을 수 있고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을 수 있는데 싫든 좋든 꾸준히 반드시 양이 처음부터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습관처럼 공부하는 거 싫든 좋든 그 힘을 키워주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 틈을 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고 하루가 너무 타이트해져 버리면 아이들이 생각할 틈이 없고요. 뭘 배웠는지 소화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의 학원을 보내시던 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진행해 가신다고 하면 아이의 영어 공부 실력은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